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직관에 대해서 모범답안 샘플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답변 전략 교직관 편을 먼저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심층 면접에서는 자신의 교직관을 맥락 없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당신의 교직관은 뭐죠?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맥락 없이 물어보면 답변하기 더 쉬워요.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리는 답변 샘플을 아무거나 골라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보통 교직관을 묻는다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지 맥락과 연결지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맥락들은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담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아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맞는 교직관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었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지문 속 상황에 맞게 준비한 답변을 꺼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에 답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총 5가지 정도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행복한 학교 생활, 학생과 함께 성장, 인격적으로 존중,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수평적 분위기인데요. 보통 이 5가지 시나리오에서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모범 답안 들려드리도록 하죠. 시작 전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생 속도를 원래 속도로 맞춰주세요. 조금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속도입니다. 느리게 말하는 게 좋은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우측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문장을 들려드리는 것이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리게 되면 문장을 보고 따라 읽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겨요. 실제 시험장에서 필기해 놓은 거 따라 읽을 거 아니잖아요. 감독관과 아이 컨택 연습해야죠. 세 번째, 사람마다 자연스러운 문장은 다릅니다. 제 문장은 참고로 들어보시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추가 변형해서 사용하세요. 마지막, 반복해서 듣고 따라 말하면서 연습하세요. 혼자 머릿속으로만 연습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실제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교사란 학생의 학교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가정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학교에서의 학생의 행복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규칙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따를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학급 재능교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 1회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날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압적이게 느껴질 수 있는 학교 생활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할 수가 있고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친구와 교사와 같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훨씬 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율성, 유능감, 관계 욕구를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학생의 행복도가 증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3가지 요소는 학교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앞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마땅한 바람직한 행복의 선행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율감, 유능감, 관계 욕구 충족을 선행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은 저에게 배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를 가르치기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사 역시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지 열린 자세로 면밀히 관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의 측면에서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학생을 보고 저렇게 하면 학생들이 고민을 잘 털어놓는구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또는 학업적인 측면에서 친구를 잘 이해시키는 학생을 보고 저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교사 스스로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교사로부터 인정받아 더욱 돈독한 사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도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끊임없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고, 발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 길러진 유능감으로 교직 생활의 보람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사가 확고한 철학과 심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중요한 핵심 가치와 요구되는 역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변화에 맞춰 교사로서 적절히 대응을 할 줄 아는 것도 학생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 역시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여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교학 상장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교사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느끼면 비로소 내적 통제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주 교실에 방문하여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면 이를 어른의 관점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내적 통제력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는 교사로서 엄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사로서 학생의 감정과 행동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 감정적인 원인에는 깊게 이해와 공감을 해 주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한다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더욱 인간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교사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수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무대는 지금과 다를 것임을 교사로서 인식하고, 미래 사회를 적절히 준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방식을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나열된 단어의 암기처럼 단편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함께 수업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시해서 상황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 점점 중요시될 역량인 공감과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과 인성, 자기주도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교수 모델을 교과 수업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높은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수업의 동기부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미래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준비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사의 역할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전문적 교과 지도 역량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는 얼마든지 융합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소외받는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어 소설을 읽고 연극 활동을 해보면서 피해 학생의 감정에 깊게 공감을 해보는 등 인성적 요소를 포함한 교과 수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 수업 방식을 교과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교사란 학생이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수평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그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핵심 역량인 창의성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보다 자유롭고 수평적이며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길러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지나치게 쉽게 노출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길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급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임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열린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 규칙에 관하여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시하고 수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복종에 의한 규칙 수능이 아니라 공동체 내 조화를 위한 자율적 규칙 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수평적 분위기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에 준비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수직적 분위기 형성이 효율적인 학급 운영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분위기 형성 역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자율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의 개입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사로서 노력하겠습니다.